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못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수업하는 교재는 원래 여러분이 쓰던 교재, 진도 교재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교재 123쪽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요. 제가 수업의 중간에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그냥 중간에다가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 메시지를 넣을 건데, 그거를 세영쌤한테 보내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풀었다는 거를 사진을 직접 찍어서 여기 책에 있는 거를 풀었다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세영쌤한테 보내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숙제도 제가 이걸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숙제도 언제까지 해서 세영쌤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차 방정식의 활용을 들어갈 건데요. 그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1 때, 중2 때도 다 식을 만들어서 직접 풀어왔어요. 방정식을 직접 만든 다음에 풀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다만 2차 방정식이니까 식이 2차식이 나올 거고, 2차식이 들어있는 등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하든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보통 식 세울 때 제가 중1 수업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등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자체가.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 이렇게 식을 나누기 위해서 이 등호가 들어가는 기점의 단어를 은는이가 뭐뭐 하면, 뭐뭐 했다면 이런 말로 우리가 등호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좌변, 우변 등식을 나눠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까지가 좌변, 여기까지가 우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두 자연수가 누군지를 구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x라고 놨어. 자연수는 작은 자연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자연수를 x라고 놓잖아? 그럼 그 다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한 칸 차이 나니까 그 다음 자연수는 x 플러스 1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래요. 그러니까 제곱을 먼저 하고 얘도 두 자연수를 각자 제곱을 해서 합한 게 61이다.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전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는 이 식이 다 전개되어 있는 상태로 우변이 0인 상태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앞에 뒤에 곱하고 2배 2x 플러스 1 만들어주시고 61이 좌변으로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61은 0. 우변이 0인 상태로 문제를 정리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0이 0이 됩니다.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은 0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근해 공식 배웠다고 근해 공식에 대입하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더 편하잖아요. 인수분해가 먼저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6, 5, 30 그리고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려면 둘 중에 마이너스가 5한테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고 x의 값이 마이너스 6 또는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x의 값은 누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얘가 자연수다 보니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5면 그 다음 자연수는 6이 된다. 그래서 두 자연수를 5와 6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에 5-2번 문제를 이어서 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은는 이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식 세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했으니까 여기서 등호치면 되겠다. 그 자연수를 4배한 것보다 21만큼 크대요. 문장 그대로 식을 세울 거예요. 제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자연수, 이 자연수를 x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는을 기준으로 첫 번째 여기 좌변을 먼저 식을 만들게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했어요. 그럼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세요. 이 자연수의 제곱은 이 자연수를 4배한 것보다 얼마큼 크냐면 21만큼 크다. 문장 그대로 식을 쓰는 겁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이 자연수를 4배한 것보다 21만큼 크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다 좌변으로 넘겨요. 모든 2차 방정식은 우변이 0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좀 더 팁을 드리자면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의 한 90% 정도는, 전부는 아니고요. 90% 정도는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3, 7에 21 둘 중에 마이너스 7한테 붙이면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x가 7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7이다 이렇게, 이 자연수는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6-1이랑 6-2를 들어갈 건데 여기는 문제가 진짜 친절한 편이거든요. 원래는 이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중1-2에서 이미 나왔던 공식이기 때문에 보통 학교 시험에서 이 공식을 안 주더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중1-2에서 뭐 배웠었냐면요. 다각형을 배웠고 이 꼭지점에서 양옆에 애들은 그냥 선분이고 대각선은 양옆에 있는 점, 이웃하지 않는 점이랑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했어. 그럼 이 대각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냐면 n개의 꼭지점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대각선 그릴 수 없는 거 빼고 그리고 양옆에 있는 애들 빼고 그래서 총 3개한테 n-3개에다가 우리가 대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각선을 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 모든 n개의 꼭지점에서 n-3개씩 다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중복되는 게 2개씩 생겨. 그래서 2로 나눠준 게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이었고 이게 중1-2에서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공식이 안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이 대각선의 개수가 제가 은은이가 찾으라고 했죠? 대각선의 개수가 65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대각선 개수 공식이 뭐냐면은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니까 이 개수가 65개가 되는 n이 몇이니 몇 각형이니 이걸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방정식은 제가 안 풀 건데 2를 여기다가 곱해서 n 분배하면 2차 방정식 되고 우변에 있는 숫자가 0이 되게끔 좌변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2번도 들어가시면요. 얘는 안 배운 공식이니까 아마 문제 자체에서 공식으로 줄 거예요. 1부터 n까지를 합을 구하면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공식 이거 1부터 n까지 다 더하지 않아도 1부터 n까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의 합이다.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게 1부터 3까지를 더한 값이 나와. 친절하게. 그래서 저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 1부터 n까지의 합이 78이 되려면 합이 1부터 n까지의 합이 78이 되려면 그 n은 몇 가지 더해야 되는가, 그 n이 얼마인가 구하는 거거든요. 1부터 n까지의 합 공식이 누구였냐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어. 이 합이 78이 될 때 이걸 만족시키는 n이 몇 가지 더하는 거야?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를 여기다가 또 곱하고 n 여기 이렇게 분배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즉 우변에 있는 78도 아마 좌변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안 푸는 문제들은 풀어가지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마 세영쌤이 한 이게 7시쯤에 올라갈 건데 8시에서 9시까지 이거를 푼 거를 사진을 찍어서 세영쌤한테 보내고 채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12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아마 1, 2번은 지난 시간에 세영쌤이랑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부터 활용 문제를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유형별로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 풀어드린 거는 풀어서 메꾼 다음에 세영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걸 샤른쌤 수업 듣는 친구들은 샤른쌤한테 보내면 되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연속하는 세홀수가 있대요. 해서 끊으시면 돼요. 그럼 연속하는 세홀수를 미지수로 어떻게 잡냐? 보통은 가운데 걸 미지수 x로 잡는다는 거야. 그럼 홀수는 몇 칸씩 차이 나냐면 2칸씩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 전에 있는 홀수는 x-2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홀수는 x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자 홀수는 1, 4, 5 해가지고 2칸씩 차이 나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2를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등식을 어떻게 만드냐? 뭐뭐뭐뭐는, 은는, 이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이 말을 찾으라고 했어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얘잖니? x 플러스 2. 그래서 x 플러스 2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다른 두 수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그거의 3배보다 4만큼 크대요. 이렇게씩 세워주시면 돼요. 요거 다른 두 수를 곱한 거의 3배보다 4만큼 크다. 플러스 4 해주시면 돼요. 문장 그대로 식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좌변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완전 제곱식 전개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아직도 x제곱 플러스 4 하신 사람 이거 완전 공부 여지껏 방학 때 개똥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x 분배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주변에 4 있죠? 자, 3x 제곱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 넘기면 플러스 10x가 되고 4 넘기면 사라져요. 는요. 이거 어떻게 풀지? 항이 2개짜리네. 근데 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나누고 풀 거야. 이렇게 나눴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항 2개짜리인 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인수분해 할 때 배운 게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는 거였거든요. x로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x가 0 또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 또는 5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세 홀수였으니까 0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럼 가운데 있는 수 5가 가운데 있는 수 홀수가 될 거니까 하나 전 홀수 3, 그 다음 홀수 7 해서 세 홀수를 3, 5, 7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4번 문제는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왠지 저희 반, 이게 주아반, 주아랑 서빈이, 지민이 있는 기우민이 여기 하은이 있는 반에서는 다 풀 건데 저희 반 박준환 친구, 그 다음에 이호진 친구, 신지섭 친구, 정희성 있는 친구 반은 아마도 이 문제를 또 선생님 다 몰라요 이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벌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합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그래서 세 자연수를 가운데 거 x로 두면 하나 전 거 x-1, 하나 다음 거 x 플러스 1 가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워요. 가운데 수의 20배는 했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가운데 수 x의 20배는 가운데 수의 x의 20배는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 제곱을 먼저 하고 합하라는 거야. 다른 두 수가 얘랑 얘를 말하는 거거든. 얘랑 얘를 제곱해서 합하는 것보다 24만큼 작대요. 24만큼 작은 거니까 빼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방정식을 풀 때는 다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다 넘기고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0x는 이 전개에서 x제곱 앞에 뒤에 곱하고 2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뒤에 거 제곱 1 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2x랑 아마 플러스 2x가 사라질 거고요. x제곱 2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제곱 20x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4면 마이너스 22거든요. 마이너스 22가 넘어가면 플러스 22가 돼요. 는 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고 풉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눠요. 자, 인수분해 합니다. 1, 11, 마이너스 얘한테 붙여야지 마이너스 10이 되죠. 더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1은 0이 되고 얘를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11이야. 해서 세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은 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x는 11이 되면 되고 하나 작은 가운데 걸 x로 놨으니까 하나 작은 자연수 10, 그 다음 자연수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네요. 5번 문제 보시면 언니는 동생보다 6살 더 많고요. 언니 나이의 제곱은 동생 나이의 제곱의 3배보다 4만큼 크다고 할 때 언니의 나이를 구하래요. 그럼 언니의 나이를 뭐라고 두냐면 언니를 x라고 두자. 야, 근데 언니가 동생보다 6살이 더 많거든? 그럼 동생을 x 플러스 6이라고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언니가 나이가 많지 않니? 그럼 동생은 6살이 적은 거야,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동생은 x 마이너스 6으로 놓으셔야 돼요. 언니 나이 x, 동생 나이 x 빼기 6. 저 언니 나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가 x예요. 자, 언니 나이의 제곱은 했어요. 그럼 언니 나이를 먼저 제곱할게요. 좌변에 언니 나이의 제곱은 동생 나이 제곱에 동생 나이 먼저 제곱해 그거의
3배보다 4만큼 크대요. 플러스 4 합니다.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전개해서 좌변으로 다 넘기고 우변 0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를 들어가 볼 건데 제가 농구공이 120개가 있는데요. 몇 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급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근데 그 한 학급당 몇 개씩 줄 거냐면은 그 농구공 개수가 학급의 숫자보다 학급이 만약에 6개라면 그거보다 2개가 적은 4개씩 나누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급이 받는 농구공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한 학급이 받는 농구공의 개수를 x라고 놔. 잘 봐. 총 지금 학급의 숫자랑 몇 개 있는지 몇 개의 반에다가 나눠줘야 되는지 그리고 몇 개씩 농구공을 줘야 되는지 총 만약에 몇 개의 학급에게 몇 개씩 줬는지 그렇게 해서 다 합친 게 120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구공 숫자가 x니까 학급 숫자를 x로 식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자, 농구공 개수가 학습보다 2가 적어요. 농구공이 학습의 이 반의 개수보다 학급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반 숫자보다 이만큼 적어요. 농구공이 적은 거니까 학급의 숫자는 2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급의 숫자는 x 플러스 2라고 놓으셔야 돼요. 농구공 숫자는 x. 그래서 농구공 숫자랑 학급 숫자랑 곱한 거가 120이라고 식을 세워주시고 x 분배해서 120 좌변으로 넘기고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보시는데요. 사실 7번 문제 좀 개꿀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가 좀 길고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진짜 개꿀이에요. 한번 볼게요. 지면에서 초속 60m로 똑바로 공을 위에 이렇게 쏘아 올렸대. 그러면 그 공이 하나씩 올라가나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중력이라는 걸 배우잖니. 공을 쏘아 올리면 얘는 언젠가 중력 때문에 떨어져.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포물선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 2차 함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어쨌든 얘가 초속 60이든 70이든 나발이든 사실 이 말은 페이크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높이가 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냥 식이 이미 나와져 있기 때문에 식 만들 필요도 없어. 높이가 그냥 얘를 내가 초속 60m로 공을 퓨 하고 쏘아 올리면 언젠가 바닥에 떨어질 건데 이거를 식을 만들어 놓은 게 그때그때마다 얘가 시간마다 높이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t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t가 1초일 때의 높이 2초일 때의 높이 계속 값이 변한다는 거야. 그걸 식으로 만들어 줬어. 친절하게. 그래서 뭐냐면은 높이가 이거야. 높이는 이거야.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 식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1번 들어가요. 높이가 175m가 될 때 t 시간은 몇 초니? 그럼 높이에다가 175 높이가 175가 여기가 만약에 175m라고 하면 이때가 될 때의 시간이 몇 초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다 좌변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5t 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75는 0이 돼. 다 5의 배수네. 5로 나누고 풀어. 37인가요? 여기 계산이 안 되지? 5로 나누면 35네요. 네. 그러면 곱해서 35가 되고 더해서 10이 되는 거 7호 35.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t-5, t-7이 0이 됩니다. 그럼 t가 5 또는 7인데 그럼 답이 둘 중에 뭐예요? 둘 다 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올라갈 때 5초쯤에서 한번 올라가는 길에 한번 175였을 거고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길에도 175m인 순간이 있을 거야. 그게 아마 7초일걸? 그래서 답은 5초 후 또는 7초 후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를 이어서 가요. 자,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2번 문제를 가시면은 얘는 다시 땅에 떨어지는 거. 즉, 이 자리가 높이였잖아.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높이가 빵이 될 때, 지면에 떨어지는 거. 높이가 빵이 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다 좌변으로 넘겼어. 5t제곱 마이너스 60t는 0이야. 5로 나눴어. t제곱 마이너스 12t는 0이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t로 묶어내시면 돼요.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그럼 t값이 0 또는 12인데 뭔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쏘아 올리잖아. 그럼 처음에 0초일 때 지면이고 그 다음
걸리는 시간 12초가 답이 된다.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8번에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식도 안 세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이따가 채점을 받을 때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채점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부터는 도형 문제요. 1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도형 문제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경우는 그림을 그리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원이 있었는데 반지름을 2cm 늘렸대. 근데 그 처음 원이 반지름이 나는 뭔지 모르거든? 얘가 반지름이 뭔지 몰라. 근데 이 원을 반지름을 2cm를 늘린 거야. 이런 그림인 거야. 그랬더니 그 원의 넓이가 뭘 말하냐면 늘린 원의 넓이를 말하거든요. 그게 처음 원의 넓이의 9배가 되었대. 처음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처음 원의 반지름 x입니다. 다시요. 처음 원 반지름 x짜리의 원이었는데 거기를 반지름을 2cm를 늘린 이 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의 넓이가 제가 은는 이가를 찾아서 등호 만들라 그랬어요. 그 넓이가 처음 원 넓이의 몇 배가 됐냐면 9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원의 넓이는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이 늘린 원의 넓이가 되니까 반지름이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원넓이 공식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원넓이 파이 r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늘린 원의 넓이가 처음 원 넓이 원래 반지름이 x였을 때 원넓이 파이 x 제곱의 9배와 같대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주시면 되고 양변에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를 나누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요, 여러분 x제곱 4x 플러스 4 여기 9x제곱 돼요. 자, 9x제곱 좌변으로 넘겨서 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누면서 4의 배수들이어서 4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얘도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1x, 2x, 1 마이너스 얘 붙여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x 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x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 값이 뭐가 되냐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가 있나요? 음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을 거야. 그래서 1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에 보시면요. 정사각형에 꽃밭이 원래 있었어. 이게 지금 정사각형 꽃밭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걔를 가로로 2m 늘리고 세로는 3m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꽃밭의 넓이를 만들었더니 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50이 되더래. 그러니까 새로운 꽃밭의 넓이가 새로운 꽃밭의 넓이가 꽃이 치우신가요? 꽃밭의 넓이가 50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처음 꽃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처음 꽃밭의 한 변의 길이,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새로운 꽃밭의 가로의 길이는 x에서 2m를 늘린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는다면 세로는 3m를 줄인 거니까 새로운 직사각형의 이 꽃밭의 세로의 길이는 3m를 줄여 x 빼기 3이 된다. 그럼 새로운 꽃밭의 넓이가, 즉 새로운 꽃밭의 가로의 길이와 새로운 꽃밭의 세로의 길이를 곱했더니 넓이가 50이 되는 거예요. 이 x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x 그리고 숫자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6 어차피 50 넘길 거야. 마이너스 50은 0.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6은 0이 된다. 그럼 곱해서 56 되는 거 7, 8에 56 마이너스는 8한테 붙이자. 그래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8은 0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7 또는 8이 되고 길이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양수 8 처음 꽃밭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8m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11번 문제 보시면 제가 이 초등학생들도 웬만하면 어려서 잘 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A4 용지를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11번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18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10m짜리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xm짜리인 폭이 xm가 되는 애를 이렇게 길을 냈대. 자, 그러면 이 폭을 제외하고 이 넓이만, 땅덩어리의 넓이들만 구하면 128이란다. 그러면은 이때 폭이 얼만큼이어야 되는지를 구하래요. 자, 얘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제외한 저 분홍 색깔의 면적만 합쳤을 때 128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조각조각들을요 다 붙이세요. 이거를 띄어서 옆으로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띄어서 여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띄어서 여기다가 다 모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깥쪽에 지금 폭이 여기 원래 xm였던 게 여기로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xm였던 폭이 밑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모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원래 18에서 폭 x를 빼주면 새로운 요 모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 18에서 x를 뺀 게 새로운 이 모여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10에서 요 x를 뺀 게 10 빼기 x가 모인 세로의 길이가 돼. 얘네들을 곱했더니 그 길을 제외한 저 분홍 색깔의 면적만 모아놓은 게 128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전개해서 여러분들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 전개하시면 180이요. 18x랑 마이너스 18x랑 마이너스 10x랑 마이너스 28x요. 플러스 x제곱이요. 한 개 128입니다. x제곱부터 앞에서 쓰면서 128 넘긴 것까지 계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8x 128을 넘기시면은 52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곱해서 50이 되면서 28 되는 거 52를 2로 나눠볼게. 그럼 얘가 26이거든? 2랑 26 곱하면 이거 2랑 26 더하면은 28 되겠다. 그래서 2랑 26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2, x-26은 0이 되는데, 그럼 답이 x는 2 또는 26인데 답이 26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폭이 만약에 이 x는 폭이었는데 폭이 26이면 폭이 이 길의 원래 전체 길이를 넘어갈 수가 있나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x 값이 폭은 2m짜리였을 거야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의 문제를 들어가는데요. 12번에도 지금 폭을 제외한 길들을 다 모았을 때 넓이가 주어진 거거든요. 땅의 넓이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모았다고 치고, 여기 이렇게 모였다고 치고, 여기의 길이는 20m에서 길 2번 빼야 돼. 길 2번, x 2번을 뺍니다. 그래서 20에서 2x 빼셔야 돼요. 여기는 길이 2번 있으니까, 가로로는. 세로로는 16에서 길 x 한 번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곱한 길을 제외한 가로의 길이와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이 조각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자, 길을 제외한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이거의 넓이가 144가 된다. 해서 전개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또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를 들어가는데요. 그 직사각형의 귀퉁이를 잘라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 거야, 얘들아.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 거야. 그때 요 안에 생기는 밑면의 넓이, 여기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빗금처럼 이게 밑면이거든요. 이 밑면의 넓이가 140이 되려면 여기 접어야 되는 요 귀퉁이 잘라야 되는 요 높이가, 요 귀퉁이 높이가 얘 높이가 되는 거거든. 이거를 얼만큼으로 잘라야지 밑면의 넓이가 140이 되니? 자, 그러면 여기 x, 여기 x니까 16에서 x 2번 잘랐어. 그럼 여기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16 빼기 2x가 될 거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20에서 x를 2번 빼니까 20 빼기 2x가 세로의 길이가 될 거야. 그래서 16 빼기 2x 가로의 길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20 빼기 2x 밑면의 세로의 길이 두 개를 곱해서 전체 면적이, 밑면의 면적이 140이 돼야 된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14번 문제도 제가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요.
얘는 이번에는 귀퉁이의 길이가 나와 있는 문제거든. 처음에 이 직사각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가 봐. 이렇게? 네,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 직육면체에 네, 건널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 가로의 길이. 이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놉니다. 그리고 귀퉁이를 얼만큼씩 잘랐냐면 2cm만큼씩 잘랐어.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진 건 뭐가 주어졌냐면은 여기 지금 이 상자의 건널비거든. 건널비가 뭐냐면은 요렇게 상자 만들었을 때 여기 겉에 있는 면적들 있지? 여기만 합친 게 127이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란 색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전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귀퉁이 4개를 뺀 게 127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로의 길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14번의 맨 첫 번째 보시면요. 가로가 세로보다 2cm 짧거든요. 가로가 세로보다 2cm 짧으니까 2cm를 길게 만들어주시면 여기는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은 이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은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거기서 뭘 빼주시냐면은 2, 2, 4 요 귀퉁이 4개를 빼주시면 돼요. 요거는 귀퉁이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고 그거 4개씩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귀퉁이 빼고 여기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들 있잖아. 여기 옆에 있는 애 4개랑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한 요 건널비가 얼마가 되냐면 127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방정식을 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이거 숙제를 내드릴 건데, 숙제에 우리 반에 만약에 송주아반 있다. 송주아반이라고 할게요. 주아 반장이야. 송주아반은 오늘 이거 진도 수업을 듣고 밤 10시까지 여기 문제 페이지 다 푼 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누구한테? 세영쌤한테. 그리고 요거 숙제는 목요일날, 여러분들 목요일날 숙제 검사하잖아요. 목요일날 오후 5시 전까지 보내셔야 돼요. 뭐 오늘 다 끝내면 더 좋아요. 자, 진도 교재 지금 저랑 진도 나갔는데 안 푼 문제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 상태로 오늘 밤 10시까지 보내야 되는 게 송주아 반. 그리고 숙제는 목요일 9시 전까지 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 만약에 박준환이 있다. 박준환 반이다. 요거 수요일날 진도예요. 내일 나갈 진도고, 내일 나갈 진도 제가 미리 오늘 같이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밤 10시까지 요거 진도 나간 거, 여러분들 공부한 거 인증 메시지랑 그 다음에 여기 푼 거 페이지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숙제는 여러분들 이거 금요일날 오후 5시 전까지, 우리가 오후 5시 수업이잖아요. 5시 전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이거